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요약해서 들려드리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가족 중심 인물 관계도 5탄을 준비했습니다. 박경리 토지는 인물 중심의 소설이고 각 인물들은 유독 가족을 단위로 서로 엮여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인물 관계도를 살펴보는 것은 토지의 내용을 더욱 공고히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토지의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일종의 미리 보기의 역할을 할 것이고, 토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교차 확인을 통해 튼튼한 내공을 다지는 시간을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가족 인물 관계도 5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탄의 키워드는 용희의 친구들과 동네 안악들입니다. 평사리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늘 곁에서 함께했던 영팔이, 정의감 넘치는 목수형님 윤보, 조중구의 손가락질로 사형까지 당한 정한조, 두만아비 김희평, 그리고 강봉기를 순서대로 그 가족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희의 가장 절친이었던 영팔이와 그 가족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팔이는 토지 1권에서 등장했던 남자들 중 거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후반부에서 그의 호칭은 영팔아재 혹은 영팔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는 최참바댁 습격, 의병활동, 간도 퉁포술에서의 농사, 겨울에 산판에서 벌목일, 다시 귀양 등 거의 모든 동선을 용희와 함께했던 용희의 가장 절친한 친구입니다. 영팔이의 아내는 판술레이고 둘 사이에는 장남 판술, 차남 제술, 막내 또술이 있습니다. 간도에서 돌아온 뒤 용희는 영팔이의 차남인 제술이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진주 봉국의 영팔이 집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진 뒤 중풍을 앓게 됩니다. 영팔이는 확실한 임팩트가 있던 인물은 아니었지만 용희와 용희의 아들 홍희가 엮여있는 거의 전 이야기 속에 끄트머리에서라도 항상 존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청장년 시절에는 용희의 든든한 친구였고, 노년기에는 관수 등 독립운동을 하는 마을 후배 세대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켰던 인물입니다. 토지의 마지막 후반부, 그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호상이라고 했지만 아내 판술레는 어느 죽음이든 어디로 떠나는지 모르며 헤어진다는 것 자체가 한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머지않아 곧 따라가겠다고 덤덤히 말했습니다. 그의 초상집에서 두만이네, 판술레, 천일레 3명의 할머니들이 초상집이 아닌 그냥 이웃집에 마실 온 사람같이 영팔 영감이 작은 방에서 장기침을 하며 담배라도 피우고 있는 것처럼 담담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모습이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팔이와 판술레의 3명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았으니 영팔이 가족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수 허윤보가 있습니다. 목수 윤보는 가족이 없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목수 일을 합니다. 두만아비 김희평은 장남 두만이를 윤보가 서울에 일하러 갈 때 보조로 쓰라고 부탁했고, 윤보는 1907년 군대 해산 이후 전국적으로 정미의병이 일어나자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두만이는 서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후 조중구가 마을을 장악한 달라진 마을을 직접 보고 용희, 길상 등 마을 청년들과 함께 최참판댁 조중구를 습격하지만 조중구는 끝내 잡지 못하고 그 청년들을 데리고 의병활동을 시작하다 일본군에게 사살됩니다. 윤보가 사살된 이후 함께 의병으로 나섰던 용희, 영팔, 길상, 김운장 등은 서희와 함께 간도로 갑니다. 다음으로 정한조의 가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용희 가족만큼이나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정한조도 용희, 윤보, 영팔이와 함께 마을에서 함께 어울렸던 인물입니다. 윤보와 함께 낚시를 즐겨했고 자존심이 세고 바른말을 잘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위에서 말한 최참판댁 조중구 습격 사건 때 처가인 진주에 가 있었기에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했는데 다음날 살아나온 조중구가 저놈도 한패라고 손가락질하여 경찰들에게 잡혀갔고 사형당하게 됩니다. 이런 한조의 아내는 서기네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아들 정석이가 있고 서기의 위로 큰딸 정수년,
서기 밑으로 작은 딸 정복연이 있습니다. 서기는 중후반부로 갈수록 비중이 점점 커지는 인물입니다. 진주에서 물지개를 지며 어머니 서기네와 가족들을 보살피고 이후 관수의 권유로 동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간도에 있는 서희가 공노인을 앞세워 서울의 조중구에게 복수를 시작할 때 조중구의 집에 심부름구로 위장하여 서희의 복수를 도와줍니다. 이후에는 서울에서 기생생활을 하고 있는 봉순이, 즉 기화의 도움으로 야간 학교를 다니기도 합니다. 이후 3.1운동에 연루되어 구금되기도 했지만 결국 고향 진주에 내려와 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서희의 부탁으로 아편쟁이가 된 기화를 평양에서 진주로 데려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기화를 좋아했음을 확인합니다. 예쁘고 마음 착한 누이 기화. 진주에서 기생생활을 했던 기화는 서기가 물지개를 지며 가족들을 부양할 때 일부러 서기에게 일감을 몰아주었고 서울에 있을 때는 정착하기 쉽게 여러 사람들을 소개해주며 동생처럼 돌봐주었습니다. 그런 기화가 지금 아편쟁이가 되어 자신 앞에 있었습니다. 서기는 기화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알았지만 어머니 서기네의 권유로 양을래라는 여자와 혼인합니다. 양을래는 서기의 동지이자 친구인 양필구의 이복 동생입니다. 서기와 양필구는 모두 관수, 연합 등과 연결되어 동학 혹은 독립운동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양을래도 이복 오빠의 영향을 받아 처음에는 괜찮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서기와 기화의 사이가 심상치 않음을 의심한 뒤부터 삐뚤어지더니 급기야 서기의 정보를 경찰인 나영사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서기가 선생으로 있는 학교에 소문을 내어 학교에서도 쫓겨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정체가 탄로난 서기는 쫓기는 몸이 되고 통영의 병수에게 몸을 숨기는 등 몸을 피하다가 결국 만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후 소설이 끝날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마지막 권에서 하얼빈의 영화관을 차린 홍희의 도움을 받으며 상현, 영광 등과 교류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이렇게 떠난 아들 서기를 언젠가 돌아올 거라며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 서기네입니다. 서기네는 서기의 자식들인 성환과 남이를 거둬서 키웁니다. 이때부터 서기네의 호칭은 성환할매로 바뀝니다. 성환할매가 지극정성으로 손주들을 돌보며 아들 서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큰딸 정수년이 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로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 즉 성환할매 집으로 들어와 합가합니다. 수년의 아들 이름이 귀남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녀를 귀남네라고 불렀습니다. 귀남네의 남편은 무능력한 도박꾼이었고 과부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가버립니다. 귀남이는 성환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성환할매는 친손자인 성환과 남이 그리고 외손자인 귀남이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성환할매는 아무래도 부모가 없는 친손자들에게 마음이 더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귀남네는 늘 친손자와 외손자를 차별한다고 하면서 화를 냈고 조카들인 성환과 남이 그리고 어머니 서기네를 구박하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과 둘째 동생 복연의 원성을 사기도 하지만 이후 성환할매의 눈이 멀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머니를 깍듯이 모시며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다행히도 서희가 성환과 남이의 뒤를 보살펴줬습니다. 서희는 자신의 일을 도맡아 처리해주는 장현학을 시켜 성환과 남이를 공부시켰습니다. 성환은 진주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가지만 일제 말기 결국 징용에 끌려가게 됩니다. 남이는 집 나간 어머니 양을래를 따라 부산에 간 이후 일본군 장교에게 강간당해 성병을 얻게 됩니다. 이후 거짓거를 하고 돌아온 남이를 성환할매가 다시 거둬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연학의 도움으로 남이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성환의 징용과 남이의 불행을 알게 된 성환할매는 눈이 멀게 되고 귀남네는 위에서 본 것처럼 자신의 불효를 뒤늦게 깨닫고 극진히 어머니를 모십니다. 귀남네의 아들 귀남이 역시 연학이 거둬줍니다. 자신이 차린 남광여관에 취직시켜주고 후반부에는 징용을 피해 지리산에 입산시킵니다. 이제 두만인의 가족을 살펴보겠습니다. 두만네 가족들도 생각보다 주요 인물들이 많습니다. 먼저 두만아비 김희평과 그의 아내 두만네가 있습니다.
김이평은 용의의 친구이고 최참반댁의 노비였으나 면천되었습니다. 늘 이를 고맙게 생각하고 경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정작 목수 윤보를 중심으로 마을 청년들이 조중구를 잡기 위해 최참반댁을 습격할 때는 여러 핑계를 대고 동참하지 않았던 개인주의자 혹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의 아내 두만네는 평사리 마을 안악들의 리더격입니다. 늘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민혜와 어린 한복이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도 가장 먼저 품어줬던 인물입니다. 이들에게는 3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큰딸 김선희, 둘째이자 장남 김두만, 차남 김영남입니다. 큰딸 선희는 장배 부리는 장서방 집에 시집갔기에 시집 잘 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서방이 장연하게 사촌 형이었으니 두만이와 연하게 관계는 사돈지간이 됩니다. 선희는 가끔 친정 나들이를 올 때 소설에 등장합니다. 둘째이자 장남인 김두만, 두만이가 이야기거리가 많은 인물입니다. 두만이는 청년 시절 아버지 김이평의 권유에 따라 목수 윤보를 따라 서울로 올라가 일을 배웠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조선의 군대가 해산된 1907년 윤보는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두만이는 서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 살림을 차렸고 그녀와 함께 고향에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서울내 혹은 키가 작다 하여 쪽간이네라고 불렀습니다. 두만이가 서울에서 여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이미 두만이에게는 본처 막다리가 있었습니다. 두만이의 본처 막다리는 평사리 과부 막달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크고 목이 짧아 난쟁이라고 놀림받으며 자랄 정도로 외모가 밉상이었지만 시부모인 이평과 두만네를 극진히 모셨기에 시부모와 시동생 영남이에게 인정받는 며느리이자 형수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본처 막다리만 인정하고 자신이 데려온 서울내를 인정하지 않자 두만이는 더 서울내만 싸고 돌며 본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울내는 진주에서 비빔밥집을 하며 돈을 모았고 두만이는 그 돈을 미천 삼아 양조장을 하며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사업을 확장한 두만이는 친일 인사들과 교류하며 권력을 넓혀갔고 진주에서 알아주는 친일 사업가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동학의 행동대장격인 동갑내기 송관수와의 감정적 대립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두만네와 누이 선희가 두만이와 본처 막다리를 다시 사이좋게 연결시켜 주려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 두만이는 막다리와 이혼해버리고 둘 사이의 자식들인 기성이와 기동이까지 뺏어와 버립니다. 기성이는 아버지를 닮아 허영심이 가득했고 자신의 친모 막다리보다 금전적으로 영향력이 큰 서울내를 어머니로 부르며 따릅니다. 두만 아비 이평은 자신이 죽기 전 평생 동안 모은 300섬 지기 땅을 며느리 막다리에게 물려줍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두만이와 아버지 이평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후반부에서 두만이는 월화라는 소시를 두고 이로 인해 서울내와 크게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월화는 서울내를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본처 막다리, 즉 기성이네를 큰형님으로 생각하며 대우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봉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봉기는 김평산의 아내이자 거보기, 한보기의 어머니인 하만댁이 목매달아 죽었을 때 제일 먼저 나무에 올라가 목매단 나뭇가지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목매단 나뭇가지가 병든 사람에게 좋다는 속설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많고 심술 많은 속물적인 남자로 그려지지만 가족에 대한 애정만큼은 극진합니다. 자신의 딸 두리에게 조중구의 신복 삼수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해 식량과 땅을 얻었으나 정작 삼수에게 딸을 혼인시키지 않아 삼수가 두리를 겁탈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딸 두리의 겁탈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혀 상관없는 복동네가 삼수와 밤마다 불륜을 저질렀다고 헛소문을 퍼뜨렸고 이 일로 복동네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게 된 당시 선생이었던 서기는 봉기 노인에게 복동네의 장례식 마지막 날 시신이 마을을 떠나기 전에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봉기의 딸 두리가 처녀 시절 삼수에게 당한 것을 모두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봉기 노인은 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돌을 맞습니다. 이때 봉기의 아들 강도식이 나와 아버지를 방어해 줍니다. 지금까지 용의의 친구들을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그와 연관된 평사리 마을의 안악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안악들 중 야문의, 천일래가 설명되지 않은 것 같아 두 가족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야문애입니다. 야문애는 평사리 과부로서 토지 소설의 끝까지 등장하는 몇 안 되는 노인 중 한 명입니다. 정이 많은 인물로서 성한 할매를 구박하는 귀남네를 나무라는 등 경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야문애에게는 장남 야무가 있고 차남 딱쇠 그리고 딸 푸건이가 있습니다. 야무는 일본에서 노동운동을 하여 여러 해 복역을 한 후 병을 얻었고 토지 후반부에 귀향하는데 귀향한 뒤에도 거의 방에만 누워 지내는 등 환자로 지냅니다. 그러던 중 한복이의 딸 이노와 혼인한 뒤부터 사람 구실을 하며 살게 됩니다. 딸 푸건이는 오리섬으로 시집을 갔지만 폐병에 걸려 결국 죽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 강서방이 극진히 간호했고 오빠 딱쇠는 푸건이를 다시 친정으로 데려오는 에피소드에서 등장합니다. 이제 천일래입니다. 천일래는 마당새의 아내였기에 젊었을 때는 마당새 땡내라고 불려졌습니다. 마당새는 평설이 한가인 날 광대 구경을 하다가 환희를 뒤쫓던 외 헌병들에게 총을 맞아 죽은 인물입니다. 남편이 죽은 뒤 마당새 땡내는 혼자 아들 천일이 부일이를 길렀습니다. 큰아들 마천일은 홍이의 화물차 조수로 일을 했고 홍이가 만주 신경에서 자동차 서비스 공장을 하며 자리를 잡을 때 그 옆에서 함께 회사를 키웠습니다. 이후 홍이 부부가 밀수 사건에 휘말려 국내로 압송되자 신경의 사업을 정리하고 진주로 귀향하여 버스 운전사로 생활합니다. 홍이가 다시 만주로 떠난 뒤 진주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홍이의 자식들인 상이와 상근 남매를 보살펴줍니다. 지금까지 용의의 친구들인 영팔, 윤보, 한조, 두만아비, 김희평, 강봉기의 가족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봤고 추가로 안악 야문애와 천일래를 살펴봤습니다. 토지 가족 인물 관계를 기획한 뒤 현재 5탄까지 진행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해보면 1탄에서 서희의 직계가족과 조중구 가족, 환희의 가족을 살펴봤고 2탄에서 봉순이 가족, 이상현의 가족, 3탄에서 용의의 가족, 김문장의 가족을 살펴봤습니다. 4탄에서는 최치수 살인사건의 공모자들이라는 테마로 김평상 가족, 칠성이 가족, 귀녀와 강포수 가족을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5탄에서 용의의 친구들이라는 테마로 여러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2대, 3대까지 살펴봤기에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한 양의 주요 인물들이 다뤄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주요 인물들은 아래와 같은 테마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관수, 강쇠, 장현악, 해관스님을 대표로 하는 국내 동학 세력들, 공노인, 곤필응, 장인걸, 주가비, 송장환, 오기내, 심운구, 심운회, 심수행, 윤광호 등 간도와 연해주에서 등장했던 인물들, 그리고 임명빈, 서희돈, 황태수 등 서울 개화 청년들과 유인실, 유인성 남매, 오가타, 강선혜와 그의 남편 청조대표 권호송, 조용하, 조찬하, 길여옥 등 인명이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해도사, 소지감, 이범호 등 후반부 도서람 주위의 사람들까지 각각의 범주별로 묶어 역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